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월 정일주의 운명적 조건과 기준에서 정축일, 정미일, 정유일, 정묘일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월 정축일주다. 인월 정축일주다. 이런 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화는 인목이 부담스럽죠. 근데 이 축토가 인목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축토가 축토가 인목을 붙들어 갖고 목생활을 하는데 늦춥니다. 그러니까 목생활가 잘 안 되는 거죠. 목이 앞으로 나가서 화로 가는 걸 갖다가 축토가 붙잡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뜩이나 이게 축토가 없어도 정화가 인목을 끌어들이기가 힘든데 축토까지 있어갖고 인목을 잡아놓으면은 인목이 목생화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인목은 인성인데 인성이 뭐예요? 나를 잘 생하지 못하니까는 공부가 잘 안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목을 부모로 한치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목생화의 부담을 이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축토가 인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민월 정축일이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관인으로 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정축으로 나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왜냐하면 화생토로 이게 축은 뭐야? 식상은 나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인으로 주어진 일을 식신으로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주 이민은 외부적인 영역이고 정축일은 내부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축일주는 정미일주에 비해서 동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뭐냐면은 이 인목은 좋아하고 축은 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습이 조절이 좀 돼 있는 명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좋습니다. 만약에 인월 정미일이다. 인월 정미일이다 하면은 인월 정미일은 이제 이게 요것도 좋아하고 미토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기운이 상당히 왕하죠. 그래서 좋아하게 되면은 오행에 너무 습하거나 너무 좋아하면은 조절이 안 되면은 이 오행의 생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인목인성과 미토식신과의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인월의 정축일은 조습이 해결돼서 인성을 자기 것으로 끌어들여서 쓸 수가 있는데 인월 정미일은 인중병화 미중정화가 이렇게 화가 조함을 가중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좋아하면은 감정이 들뜹니다. 감정이 업돼 갖고 들뜬다.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불규칙하게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일의 실수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살로 보면은 인미귀문이다 그럽니다. 귀문관살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이 안정이 되지 않아가고 신경이 예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절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떤 감정적인 현상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안정성이 없어지죠.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좋아함으로 인한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성급하게 되고 일을 갖다가 성급하게 되면은
자꾸만 실수를 하는 경향이 많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돼 갖고 상당히 주의 관계하고 원만하게 되질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우상으로도 이 수가 꼭 필요합니다. 수로 조절해야만이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월정유일을 볼 때 인월정유일은 요것도 아까 인월정밀처럼 요것도 좋아하고 요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까 인월정밀의 조합은 열성을 동반한 조인데 요거는 뭐 열성을 동반한 조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월정유일은 인목을 유금재성으로 인목인성을 조절하려 갖고 제거긴을 하는 겁니다. 인목은 정화가 자기 기준으로 소화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유금으로 자기 기준으로 소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거긴이 잘 되느냐 아니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긴을 잘 할 수 있으면은 좋은 거고 제거긴이 잘 안 되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금극목의 형태지만 이렇게 이 한난조습이 잘 되지 않으면은 이 금극목의 형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질 않는다는 얘기죠. 무조건 글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 여기서의 금극목은 좋아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잘 되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 감각인 재로 인목인성을 조절해야 하는데 조하고 인목 에너지가 커서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살로 원진이다 그러죠. 인유원진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천간에 임수가 있거나 지지에 습이 있어 갖고 조함을 해결하면 인유원진의 갈등을 갖다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유원진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인상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금인으로 현실감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관인으로 직을 결정하는 중요한 성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금편제로 직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관인상생의 직이 유금의 영향을 받아서 뭐예요? 요거는 유금은 뭐예요? 현실 아닙니다. 현실. 그리고 결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잘한다든가 혹은 금융, 회계, 재정 분야에서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난조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월정묘일의 경우에 인월정묘일주는 이제 한마디로 인성혼잡이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요거는 방합의 특성이 좀 있죠. 그렇지만 방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그 글자만 모이면 바로 방합이다 삼합이다 이러는데 그것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 알고 있느냐? 이 항상 방합이다 한다면은 인묘진 목국이다 그런다면은 왕지가 월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월을 차지하여만이 진정으로 방합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렇게 월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방합적인 그 틀은 갖추고 있지만 방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목과 묘목이 방합이라면 인목과 묘목이 하나의 목으로서 활동을 해서 목의 기운이 아주 강력해지는 건데 이런 것은 방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목 따로 놀고 묘목 따로 노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혼잡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잡하게 되면은 이 고서에서는 혼잡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걸 탁하다 그럽니다. 혼자 보면 탁하다. 그 탁의 반대는 뭡니까? 청이죠, 청. 그래서 우리 고전을 보게 되면은 청한 명저가 귀하게 된다. 탁한 명저는 천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예. 그러나 이 청의 단점은 뭐냐면은 남하고 잘 안 섞이고 독야청청하는 거죠. 꼬장꼬장하고 까칠해서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이 탁해야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상의 상승도 중요하지만서도 우선 먹을 것, 재물적인 면에 더 치중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탁해야 남과 잘 어울리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분하지 않아요. 청한 사주들은 뭐냐면은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좋게 해줘야만이 취업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따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서 교육에서 자리 알아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야, 그 좋은 직장만 찾지 말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뭐 2, 300만 원짜리 월급을 받아서라도 일을 하라 그러면은 이 청한 사주거나 조한 사주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굶어 죽으면 죽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지금 약하다는 얘기죠. 잘 되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여건이 안 좋으면 도리어 사회적인 패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탁해야 남과 잘 어울리고 대인관계가 좋아서 도움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은 양반기질로 자기의 영역은 지키나 확대가 잘 안 됩니다. 근데 탁은 이제 상놈기질이죠, 나쁘게 말하면. 그러나 남과 잘 어울리니까 자기 영역이 확대가 잘 돼요. 재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사주의 적용도 달리해야 합니다.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혼잡된 것은 또 혼잡된 것의 장점은 또 갈등도 되지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혼잡된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멀티로. 그러니까 스페어가 있다는 겁니다. 스페어가. 그래서 요거는 정인으로 넓게 공부하고, 정인은 이제 뭐냐면 수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넓이를 주장하고, 편의는 깊이 아닙니까?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인으로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편인으로 깊이 공부해갖고 사회에서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는 스펙을 갖게 되어서 오히려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하다고 너무 옛날 고전에 빠져갖고 탁하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고,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탁한 것이 더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정묘일주에 이렇게 임묘가 있으면 목이 왕하지 않습니까? 정묘일주에 임묘가 있으면 우선 목이 왕하죠. 목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임목 하나도 감당하기가 좀 힘든데, 이렇게 목이 많으면 이제 목다 화식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죠. 목다 화식은 목이 많아서 불이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화토가 왕해야 됩니다. 목의 기운을 빼줘야 되죠. 화토가 왕해야 목의 에너지를 끌어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화가 왕하고 토로 설기를 시키게 되면은, 이게 화생토 하게 되면은 목생화를 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끌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가 만약에 왕하다 그러면 또 수도 쓸 수 있습니다. 화가 왕해지면 이제 토를 써야 되는데
토의 결과를 보려면 또 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토를 쓰게 되면 토의 결과는 금이 아닙니까? 재. 이건 식상이고. 이게 술을 쓰면은 목이 왕해지죠. 그러면은 목이 왕해지면 수가 자연적으로 약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을 써서 수를 보충을 해야 되겠죠. 수를 지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가 약할 때는 이렇게 목이 왕하면 금을 쓰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목다 금절이 됩니다. 금절. 목다 다 금이 약이죠. 목이 왕하면 금이 약해진다 이거, 쇠약해진다 이거죠. 그리고 왕자를 충하기 때문에 도리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재탈이 일어납니다. 재탈. 그래서 목이 왕한데 약한 금이 오면 금극목도 제대로 못하면서 목 기운이 증폭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인성이 왕하면 일간이 인성을 소화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일간이 약하고 인성이 왕하면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간이 약하고 인성이 왕하면 이 인성이 일간을 생해줘서 일간이 왕해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약하고 인성이 왕할 때는 일간이 인성을 소화하지 못해요. 더 약해지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오행상으로 목생화 하면은 화일간이 강해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것을 알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화가 약하고 목이 왕하면 절대로 화가 왕해지는 게 아닙니다. 화가 도리어 쇠해지는 거죠. 이 점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인성을 소화할 수 없으므로 인성에 매이고 끌려가는 겁니다. 보통 신앙 신약을 논할 때 일간이 약하면 인성의 도움으로 일간이 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간의 왕세 강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간은 자기의 근거가 있어야 왕해지는 것이지 인성을 비롯해서 다른 십성이 왕해지고 일간이 약하면 신약해지는 것입니다. 신앙한 명은 인성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인성의 조력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목적을 이루려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힘이 있어서 인성을 끌어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로 대상을 쓸 수 있고 벌 수도 있기 때문에 인성에 매달리는 명보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인성을 끌어내어 쓸 수 있는 명도가 공부를 잘하는 명도입니다. 공부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인성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식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부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성 공부는 이제 머리로 하는 공부죠. 식상 공부는 이제 몸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인성 공부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추리하는 공부죠.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 이론을 익히는 공부입니다. 근데 식상 공부는 몸으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손발로 합니다. 손발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체험하고 실제로 몸으로 터득하여서 하는 공부죠. 그러니까 손발로 하는 공부다. 이것이 실기입니다. 실기. 인성은 이론이고 식상은 실기죠. 그래서 인성이 발달된 명이 있고 식상이 발달된 명이 있는데 인성이 발달하고 식상이 약한 명조는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행위를 못합니다. 실현을 못합니다. 예. 그리고 식상이 발달하고 인성이 약한 명절은 일은 실제적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바탕이 없는 명절라 깊이가 없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인성과 식상이 조화된 명조로 배움도 있고 잘 풀어서 쓰는 명조이므로 전문가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결론을 지으면 인월의 정화는 목이라는 인성이 왕한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화가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끌어내서 쓰는 방법을 일주별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인목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아예 인성 기준으로 맞추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를 쓰는 것입니다. 수가 왕할수록 관인의 조건에 자기가 맞춰서 사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 조건에 잘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들은 자기 주장이나 특징을 잘 드러내지 않으니 트러블이 별로 없습니다. 주어진 것에 잘 맞춰진 명이기 때문에. 단 욕구불만은 있습니다. 왜냐? 자기 주장보다는 사회적인 조건이 우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쓰려면 경금을 써야 됩니다. 자기가 경금의 목적을 부여해서 인목을 컨트롤하여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 화가 일정 부분 힘을 갖고 있으면 자기 중심에서 또 인성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일주는 자기 중심에서 인성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정화는 인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인목을 컨트롤해서 쓰든지 인목에 맞춰서 쓰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인목을 컨트롤해서 쓰려면 본인이 왕하든지 경금을 쓰고 인목에 맞춰서 쓰려면 수를 써서 관인상생으로 사회에 맞춰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이렇게 뭐 평가하기보다는 자기가 주어진 것, 뭐냐면 관인에 맞춰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도형으로 사느냐, 이것은 다 서로의 개별적으로 다 자기 가치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 못하고 우리가 명조를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보시고 사주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